부동산 시장에도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당연한 이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시장 분석부터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로 금리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그런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금들이 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그런 모든 그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저금리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라는 한국판 양적 완화도 보여지고 있는 뉴스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 풀리면서 자금력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잠시 뒤에 나타나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이 풀리다 보니 기관이 아닌 개인들의 자금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역시 58,000여 달러, 그리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코스피 또한 3,000 시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최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그전에 기관들이 아닌 개인들의 자금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자금력으로 인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거래 절벽이지만 신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요.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공동주택들도 역시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빌라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못지않는 인기를 계속 구가하고 있다. 수요는 굉장히 넘치고 풍부한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이 없는 사상 최고치의 가격대를 기록하는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 바로 미국의 집값의 이야기를 또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지역, 영국 집값 굉장히 많이 비싼데 비싸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국 집값 역시 6년 만에 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자금이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역시나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정책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현금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역시 투자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이면 주식,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부동산이면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넘쳐나는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요, 디플레이션, 당장의 경기 침체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든가 불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나, 이제 그만큼의 양적 완화로 풀린 자금들을 다시 한번 회수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 물론 이번 연도라든가 내년까지는 정책 기조상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향후 5년 동안의 저금리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풀어져 있었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방법들이 나왔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과잉 유동성이 증가되면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첫 번째 나타날 것들이 바로 빈부격차의 심화가 가장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잘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될 것이고, 자금력이 축소되어 있고 없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그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의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요소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서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적금을 붓는 것들은 정말 이런 인플레이션 시장 대비에 정확하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점을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자산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주택자와 그리고 자산이 없는 무주택자의 그런 괴리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 간극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무주택자가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재테크에 있어서의 그런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적 완화, 방금 말씀드렸었던 양적 완화라든가 저금리, 또 역대 최대의 10조 원 이상의 토지 보상, 그리고 집값이 상승되는 부분, 가계부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요,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올해부터 시작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은 2021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일 경우에는 실거주 전략을 꼭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주택자면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셔야 될 텐데, 단순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하나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이 또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대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좋은 주거지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계획을 세우시기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투자를 병행해서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나의 자산을 축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주거의 유형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거주라든가 또는 투자를 생각하셔서 움직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실거주, 1주택자로서 실거주만 하실 경우에도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다른 시장도 같이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나의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체감하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전세를 살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나의 1주택을 가지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셔야 될 텐데,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면서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전세 자금이 대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회수되거나 또는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거주하시면서 아파트의 유형이 아닌 부분으로 투자를 바라보실 수 있는,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부동산 유형들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주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상 실거주의 위주로 움직이고는 있으나 투자를 꼭 하셔야 이 투자의 추가적인 자산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절세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실거주와 투자를 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나 또는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연락을 꼭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약이라든가 무주택자가 이제 실거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하지만 청약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아파트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외곽의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안 맞다면 외곽의 뉴타운 지역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 빌라도 굉장히 좋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나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신축 빌라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리고 또 주거의 형태 또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의 유형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내가 약간 몸이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을 좀 노리신다면 신축 빌라가 아닌 뭐 재개발 좀 몸테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지역들로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